안녕하십니까, 카동입니다. 자, 오늘 제가 온 곳은요, 분당에 있는 위본 모터스 아우디 분당 전시장인데요. 이곳에서 제가 Q4 이트론 스포츠백 차량을 리뷰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시승차를 좀 요청을 드렸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시승차를 빌려주셨습니다. 이 차량에 대한 재원이랑 이런 것들 좀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제 예비 고객분들한테 어떤 차종인지 좀 이렇게 디자인을 조목조목 한번 살펴보고 날것의 그런 정보를 드릴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가볼게요. 자, 일단 전면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요 그릴이 전기차들은 다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근데 Q4 역시도 전기차는 다 이렇게 막혀 있듯이 Q4 역시도 그릴 자체를 다 막아 놓은 형태로 가고 있고, 그리고 입체감이 있던 아우디 로고가 지금은 좀 평면적으로 들어가고 로고가 이렇게 튀어나온 것들은 없어요. 그래서 입체감은 따로 로고에는 없어졌다라는 거. 스포츠백 형식 같은 경우에는 옵션 사항에 요거 이제 헤드라이트 청소하는 워셔도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우리가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LED 조명 회사라고 불리는 정도의 이 아우디의 헤드라이트 디자인이나 이런 여러 가지 마감 상태는 독일 3사 중에서는 단연 최고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어디로 봐도 디자인 자체가 다 입체감이 있어요. 이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봐도 모든 곳들이 다 밝혀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시인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형태의 헤드라이트다라는 것이 좀 주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에어덕트나 이런 것들이 따로 뚫려 있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다 보니까 전기차를 뭐 브레이크나 타이어를 식히기 위한 어떤 공기역학적인 디자인 설계보다는 좀 더 마감 상태를 더 견고하게 진행을 시켜서 전기 주행에 있어서 좀 더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디자인들이 많이 채택이 되었다. 근데 그 말인즉슨 반대로 이렇게 말하면 조금은 디자인이 트렌디한 그런 느낌의 디자인보다는 조금은 더 실용성 위주의 디자인을 챙겼기 때문에 살짝 누가 봤을 때는 올드한 느낌이 들 수도 있다라고도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Q4를 타고 싶어 했던 궁극적인 이유는 좀 귀엽지 않나요? 요즘 이제 제가 또 전기 차량을 현대자동차나 아니면 뭐 제네시스 여러 뭐 GV60 이런 차량들을 타보면서 느끼는 게, 전기차가 되게 좀 귀여운 차량들도 보면은 구매를 하고 싶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것 중에 하나가 또 Q4였거든요. 약간 여성분들이 좀 더 디자인적으로 좋아할 법한 그런 디자인적인 쉐입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진짜 Q4 같은 차량들은 나중에 이제 제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저희 와이프한테 차를 선물해주고 싶을 정도로 패션카의 기질로서는 엄청나게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 매력적인 차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뭔가 남편의 어떤 능력도 이 차를 통해서 좀 표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측면으로 넘어가면요, 스포츠백 스타일이다 보니까 엉덩이 라인이 좀 더 두툼하게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X4나 아니면 GLC 쿠페 GV60 이런 차량들이랑 좀 디자인이 비슷하다고, 결이 비슷하다 볼 수 있는데, 지금 Q4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GV60이랑 경쟁 차종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이따가 실내에 들어가서 말씀도 드리겠지만 GV60이랑 이 Q4랑 좀 어떤 부분이 살짝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측면 쪽 이 뒷 휀다 라인을 보시면 아우디는 선 자체가 굉장히 좀 샤프하게 떨어지는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쭉 이렇게 이어지다가 쭉 갑자기 점점 커지면서 여기 뒤 라이트까지 이 볼륨감을 주는 이런 디자인적인 형태가 굉장히 차 자체의 밸런스를 잘 유지시켜 준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되게 면 색상인데 엄청 뚜렷하고 주간에 봤을 때도 한눈에 다 띄는 그런 디자인들이 많이 보여요. 굉장히 선명하고, 여기에 또 이제 굴곡을 하나 줬다라는 이 디테일, 이런 디테일적인 요소들이 전체적인 아우디의 디자인적인 요소가 되게 완성도를 불어넣어준다. 여기도 보시면은 엄청나게 깎아놨잖아요. 입체감을 이렇게 뭔가 다이아몬드 형식, 마른 목골 형식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그런 뒤에 라이트 디자인이 많아졌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딱 보셨을 때 이 Q4라는 차량 자체를 사실 어떻게 보셨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공도에서 봤을 때는 이 차가 그렇게 큰 차인가 싶을 정도로 차 자체가 이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Q4 차량을 제가 오늘 이제 리뷰를 하려 딱 와가지고 실물을 딱 만났는데 생각보다 높고
크고 Q4잖아요. 이제 Q8까지 있거든요. 저기 보시면 이제 Q8이 이렇게 전시 차량으로 되어 있는데 저 차가 지금 대형 SUV예요. 그러니까 GV80 뭐 X7 정도 이런 차량과 동급인 차량인데 그 차량이랑도 견주었을 때 폭 자체는 그렇게 막 엄청나게 크다 느껴지진 않는데 이 전고 스포일러까지 이 전체적인 디자인적인 밸런스를 딱 보면은 꽉 눌러놓은 샌드위치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웅장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트론 또 스포츠백이기 때문에 밑에 또 디퓨저 라인이 살짝 이렇게 공격학적인 느낌을 디자인되어 있고, 지금 요즘 이제 아우디가 요즘 나오고 있는 차량들은 이 뒤에 이제 헤드라이트가 일자형으로 쭉 가는데 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우가 좀 볼륨감을 줬어요. 이 볼륨감을 키우면서 여기 위에 있는 이제 캐릭터 라인도 따라가서 딥 휀다를 또 형성해 주니까 이런 디자인적인 형태들은 저는 굉장히 좋은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형태를 좀 적극적으로 쓰는 차량이 저는 람보르기니 우루스가 뒷모습이 엄청 웅장하고 완성도가 높아 보이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우디 산하에 있는 차량이 또 람보르기니이기 때문에 아우디의 Q8에 들어가는 플랫폼을 채택을 한 차량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디자인적인 밸런스가 아무래도 비슷한 맥락으로 흘러가는 느낌이 좀 든다. 자, 이제 실내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는 이 아우디 차량을 타면서 항상 감탄하는 게 바로 이 문이거든요. 이 도어에 열고 닫히는 이 감각이 정말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와, 그리고 이게 문이 진짜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와, 마이바흐 S클래스의 마이바흐 정도 여는 게 뻑뻑한 게 탄탄한 차의 문을 여는 느낌, 그런 느낌이고, 마감 상태 이런 곱창들도 굉장히 좀 쫀쫀한 곱창들이 채택이 되어 있는 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마감 상태들도 굉장히 깔끔한 마감 상태를 보여주고요. 뒷문도 역시 열게 되면 아우 좋아요. 트렁크 열리는 것도 상당히 부드럽게 열리고, 한번 닫아 보겠습니다. 센서가 작동이 잘 되는데요? 옆에는 없을 거예요. 옆에는 없네요. 옆에는 없고 여기 위쪽 부분만 센서가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차 자체가 폭이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그래서 트렁크 자체의 폭이 넓지는 않은데 그래도 짐을 넣고 빼고 하기에는, 그리고 한 150 정도 되는 소녀들도 넣고 빼는 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이 트렁크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은 요 버튼 누르는 게 좀 많이 멉니다. 좀 높아서 지금 제 손 보시면은 제가 키가 한 딱 170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가 경사가 살짝 져서 그런데 그럼에도 조금 높아서 한 제가 요 정도로 돼야 되는데 160 정도 되시는 분이면은 까치발을 좀 들고 이렇게 누를 수가 있지 않을까. 일단 핸들이 딱 보셨을 때도 차이가 있죠. 바로 여기 이게 좀 럭비공 스타일의 핸들이 되어 있는데, 이게 개인적으로 저도 푸조 차량을 탈 때 위에랑 아래가 잘려 있는 형식의 스티어링 휠을 경험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게 생각보다 운전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편하더라고요. 각을 많이 살려놔가지고 손을 딱 파지했을 때 상당히 편한 안착감을 체결시켜 준다. 이제 문 소재나 이런 것들은 사실 뭐 크게 막 엄청 고급지다 라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플라스틱인 것이 가죽도 아닌 것이 살짝 애매한 그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소재로 사용이 되었다. 그리고 좀 요거는 아쉬운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손이 뚫려 있는데 여기가 요 부분은 사실 수납하기가 좀 용이한 구간인데 여기를 뚫어 놓게 되면은 수납하는 게 좀 어렵잖아요. 아우디나 BMW, 벤츠 전체적인 차량들이 아쉬운 점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수납하는 공간들 여기를 이렇게 또 뚫어놨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또 공간이 있어요. 컵을 놓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웠다 라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딱 탔을 때의 이 운전자의 느낌은 에어컨 이 송풍구 라인이 좀 약간 운전지향적으로 이렇게 몰려 있거든요. 요 디자인 자체가 그렇게 막 나쁜 디자인이라고 느껴지진 않아요. 오히려 좀 이렇게 봤을 때 운전하는 사람이 좀 피로감이 덜 수 있게끔 한눈에 다 보이는 그런 디자인을 또 형성하고 있어서 계기판도 그렇고 에어컨, 그리고 좀 여기 센터 패시아가 안쪽으로 좀 들어온 느낌, 그러니까 이 차 자체가 폭이 이렇게 크지가 않은 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와 넓다 이런 느낌은 좀 없습니다. 비상등은 여기 있고요.
기어봉은 여기 저기 딱 조그만하게 이렇게 약간 아기자기한 느낌으로 해놨고, 파킹은 또 여기를 누르게 되면 파킹이 더 걸리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요쪽에 하나가 이렇게 있고, 통풍 시트가 없고 열선 시트, 그리고 여기 이제 조수석도 열선 시트, 그 외의 것들은 다 아마 다 여기 이제 디스플레이 안에 넣어놨을 거라고 봅니다. 햅틱 기능은 없네요. 이게 딱 누르는 느낌 자체가 손끝에서 전해지는 건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아우디가 조금 이 센터 디자인에서는 독삼사 대비했을 때 좀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너무 심플한 나머지 주간에서 봤을 때는 이런 디자인들 있잖아요. 이럴 거면 안 넣어도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정도로 별로 이렇게 시인성이 확 두각이 나타내는 디자인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근데 또 반대로 엄청나게 시인성이 뛰어나서 어떤 때 어떤 상황에서도 다 보입니다. 굉장히 잘 보이고 HUD도 있기 때문에 연동이 또 다 되어서 운전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피로감은 훨씬 덜 수 있다. 또 조작 버튼이 있네요. 네, 전동이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저는 진짜 이 스티어링 휠은 예를 들어 이렇게 운전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운전을 할 수도 있고 12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형태로 스티어링을 잡아도 굉장히 편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는 이제 터치로 해가지고 터치식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스티어링 휠, 열선, 그리고 볼륨 조절 기능, 볼륨은 이렇게 터치 기능으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 요거는 옆에 양쪽으로 누르는 거는 물리 버튼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올리면 터치 올라가고 내려가고, 요거는 참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C타입 단자가 2개 이렇게 뚫려 있고요. 컵홀더는 2개인데 컵홀더가 구멍이 그렇게 막 엄청 넓은 구멍은 아니어가지고 큰 컵들은 좀 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공간은 좀 상당히 좀 애송이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갤럭시 노트 길이 정도는 못 들어갈 정도. 네, 그렇게 엄청 좁아요. 그리고 깊이는 좀 깊은데, 이게 조금 불편한 게,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다가 뭔가를 이제 꺼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열고 이렇게 꺼내야 되는데, 요렇게 꺼내서 막 물건을 뭘 찾고 하기가 실용적인 거는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위치상으로도 운전할 때 뭔가 이렇게 꺼낼 때 좀 상당히 불편하게 올라가는 느낌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2열도 한번 타볼게요. Q4에서 예상되었던 좀 불편함이 저는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한번 타볼게요. 자, 이제 다시 내려볼게요. 오케이. 2열의 문폭이 있죠. 이 문폭. Q4가 외관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막 엄청 넓어 보이지가 않았거든요. 1열이 조금 앞으로 쏠려 있는 느낌이 있어서 이쪽에 생각보다 이 레그룸 공간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열고 내리기가 상당히 용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게 좀 불편했던 차가 제가 어떤 차가 있었냐면 GV70이 이 뒤편에 2열이 폭이 굉장히 좀 좁아가지고 내리거나 타거나 할 때 조금 불편했거든요. 그리고 또 차체 크기 대비 좀 불편했던 차량이 BMW X6가 여기가 진짜 탱크처럼 두꺼워요. 이 2열 문이 탱크처럼 두꺼운데 타고 내릴 때 조금 불편했어요. 뭔가 여기에 자꾸 다리가 걸리게 되고 뭔가 조금 여기 이제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Q4는 전체적인 차 밸런스가 휠 베이스 대비 1열과 2열 자체가 조금 이제 앞쪽으로 차보다 좀 앞쪽으로 있다. 숏로즈, 숏테크 둘 다 짧은 느낌이어가지고 1열과 2열을 좀 더 쾌적하게 적극적으로 운전자가 혹은 탑승객이 편할 각도와 편한 공간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지금 손 한 뼘이 넘어갈 정도로 엄청난 공간감을 자랑해주고 있는데 정말 칭찬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은 이제 C타입 단자는 여기 있는데 요거는 너무 내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C타입이 길이가 여기다가 꽂고서 나한테까지 쭉 왔을 때 살짝 타이트한 정도의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이 선 자체가. 그래서 조금 한 요 정도쯤에 뚫어줬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고요. 그리고 뭐 여기는 운전자 중심의 공간 활용도인데 요즘 산타페가
앞에서도 열리지만 이렇게 뒤에서도 열리는 실용성을 겸비했잖아요. 이런 형태의 수납 디자인은 좀 아쉽다. 그리고 이게 선바이저도 없고 창문 자체가 폭이 그렇게 막 넓지가 않아요. 딱 적당한 시야에 들어오는 창문 높이를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파노라마 썬루프인데 맹한 공간이 조금 여백이 아쉬운 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요런 좀 디테일은 좀 아쉽네요. 요게 지금 많이 툭툭툭 들어가죠. 그리고 리클라이닝 기능은 따로 있지가 않아서 그냥 딱 사실 막 엄청 편하다 이런 느낌의 뒷열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가장 좀 아쉽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 허벅지 공간이거든요. 키가 큰 편이 아님에도 요 길이가 좀 너무 짧아서 이 허벅지를 받치는 이 부분이 좀 이렇게 안정감이 느껴지는 것은 아니다. 다리를 꼬면서 가거나 하시기에는 충분한데 뭐 평소에 우리가 다리를 매번 꼬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 대비했을 때는 좀 요 부분이 다리 공간에 있어서 좀 아쉽고, 헤드 공간은 살짝 답답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제가 170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의 닿을랑말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는 좀 천장이랑 맞닿아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막 엄청 폭 안기는 차량에 탑승하는 느낌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차 폭 자체가 그렇게 넓지가 않아서 조금 아늑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차가 생각보다 아늑한 느낌이 좀 있고, 허리에서 느껴지는 느낌이나 엉덩이를 좀 받쳐주는 이 시트의 느낌은 살짝 좀 엉덩이 쪽 라인이 이렇게 좀 안으로 들어가 있게끔 웅덩이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쪽 라인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이쪽 라인이 조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추 부분에서는 조금은 편안한 느낌이 느껴진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Q4 차량을 한번 시승을 해봐야겠죠. 주행 리뷰, 주행 질감 이런 것들을 좀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차를 먼저 시승하게 도와주신 위본 모터스의 이혜준 과장님, 분당 전시장에 있습니다. 위본 모터스 분당 전시장에 있는 이혜준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주행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 독일 3사 차량은 정말 승차감 면에서는 탄탄하고 쫀쫀한 느낌이, 운전하는 이 뉘앙스가 너무나 좋다. 지금 깜빡이 소리 있죠? 이 지금 비상등, 점등 소리가 독삼사 대비했을 땐 제일 좀 안 좋아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을 지금 잡았을 때 이 뒤에 이 타공이 들어가는 땀구멍이라고 하죠. 여기 뒷부분까지 땀구멍이 들어가 있는데 딱 파지했을 때의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타공의 느낌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요만큼이나 길이가 길게 타공이 들어가 있거든요. 약간 부드러운 소재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요런 타공이 좀 많이 아쉬워하실 것 같아요. 디자인적인 실용성은 겸비를 했으나 실질적으로 촉감적인 부분에서는 좀 아쉽다. 그리고 전반적인 차체의 느낌은 지금 높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관으로 제가 보여서 드렸었던 것처럼 봤을 때는 좀 높잖아요. 차체 자체가 실제로 운전을 하면서 좀 높다라고 느껴지고요. 이 체감은 한 스포티지급 정도 높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세단이 낮게 보이는 점이 더 두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물리 버튼식으로 나와 있는 에어컨, 요거는 눌림은 역시 눌림성은 진짜 최고예요. 아우디에서 진짜 가장 베스트인 것 중에 하나를 뽑자면 저는 이런 물리 버튼을 눌렀을 때 착착착착착 고스란히 전달해지는 요 촉감이 저는 굉장히 좋은 느낌이라 특이하다라고 느끼는 게 지금 뭐가 있냐면은 전면 글라스랑 요 대시보드가 좀 되게 멀어요. 그래서 굉장히 평평하고 한 30cm 정도의 공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닛 자체가 사실 뭐 엔진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형태 자체가 전기차이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솔린이나 승용차 본닛의 한 반 정도가 밖에 나와 있고 반 정도는 이 실내 안으로 들어와 있다. 그래서 운전자가 느꼈을 때는 요 대시보드가 굉장히 길게 느껴져서 마치 본닛의 가운데에서 운전하는 느낌까지 든다. 그리고 지금 이제 방지턱들을 계속 넘어가 보면요, 단단합니다.
굉장히 타이트하고 승차감 자체가 아이오닉 5N 정도의 좀 탄탄한 면이 있고요. 이 차가 또 후륜 베이스이기 때문에 나가는 가속성 느낌이 좀 상당히 경쾌하다라는 점이 좀 주행 성능에 있어서는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느껴져요. 이중 접합이 아님에도 상당히 외부 소음은 적극적으로 차단을 해주는 느낌이고, 노면 소음 역시도 막 엄청나게 올라오는 느낌은 아닙니다. 외부 소음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약간 하나의 비닐팩처럼 포장을 해놓은 듯한 느낌이 들어서 먹먹한 느낌은 아닌데 굉장히 부드럽고 좀 따뜻한 질감의 소리가 귀에 전달이 되는 느낌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지금 82 리튬 이온 배터리가 또 탑재가 되어 있고, 지금 이 차량과 제가 좀 비교해 봤을 때 매칭이 거의 완벽하다시피 될 차량이 GV60이에요. GV60 전장 길이가 GV60보다는 조금 더 짧습니다. 그러나 휠 베이스가 GV60보다 더 길고요. 그리고 전폭 자체는 GV60보다는 조금 짧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GV60에서는 이제 2륜, 4륜, 퍼포먼스까지 세 가지 트림이 나와 있잖아요. 4륜 풀옵션 퍼포먼스 차량에 금액이 한 7,500만원 정도라고 치면은, 지금 차량 같은 경우에는 7천만원 중반대의 금액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Q4 40 스포츠백입니다. 똑같은 동일 선상에서 놓았을 때는 실용적인 것과 좀 더 브랜드적인 것들, 이 두 가지로 봤을 때는 당연하게도 제네시스의 실용성이 훨씬 더 높아요.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잖아요. 왜냐면은 배를 타고 건너온 차량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부수 비용도 다 포함이 되어야지만 이 금액의 차량으로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도 동일 성상의 차량으로 보았을 때는 같은 금액이지만 실용적인 면이 더 많이 떨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여기 지금 통풍 시트도 없고, 여기 메모리 시트도 없고요. 그리고 GV60에 들어가는 부스트 기능, 그런 것들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네시스 GV60보다는 출력적인 면이나, 그리고 최고 속력, 제로백,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떨어집니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3마력의 31.6토크거든요. 스포츠성을 가미한 차는 아니고, 그냥 이 시내, 이런 수도권 지역 아니면 좀 외곽 지역이나 지방권에서 사시는 이 전기차 인프라가 충분히 겸비되어 있는 곳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마실용.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자동차는 결국에는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디자인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Q4의 디자인은 GV60보다 뒤처지지는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디자인은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편차가 크지만, 저는 Q4라는 차량을 실제로 공도에서 봤을 때 타보고 싶다 생각을 했었고, 이렇게 타면서 운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Q4를 고민하시는 30대 좀 커리어우먼 분들, 아니면 좀 예비 신랑 신부님들, 아이를 케어하기에는 조금은 아이가 뒷좌석에서 좀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신혼부부나 30, 40대 미혼 남성분들, 여성분들, 이런 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은 좀 청소년이 돼서 학원을 뭔가 이제 출원시키고, 이런 분들한테 좀 마실용으로 굉장히 좋은 차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카동의 최PD였고요. 카동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더 많은 내용 보실 수가 있고, 자, 지금까지 카동의 최현석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